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저를 소개할 때 자신감 넘치고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존감이 땅으로 꺼져선지 저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여지네요. 저는 30대 후반 나이로 결혼한 지는 8년 차예요. 남편은 제 삶에서 가장 재밌고 좋은 친구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저희 부부 보면 처음 만난 사람들은 다들 남매냐고 묻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 정도로 닮은 부분이 많은데요. 식성도 그렇지만 영화, 취미까지 다 같아서 어떤 걸 해도 저는 남편하고 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고는 친구가 없어도 외로울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하루 하나씩 사소한 장난을 주고받는데 너무 재밌어서 하루 웃다가 배가 아파 잠드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보, 나 봐봐. 내가 당신 웃겨줄게. 못 살아. 배 아파. 누가 머리를 2대8로 요즘 해. 갑자기 머리 하다가 완전 웃기지? 당신 보여주려고. 사진 한 장 찍어 놓자. 우울할 때 보면 되겠다. 아침 저녁으로 재밌는 게 있으면 뭐든 저하고 보면서 같이 웃다 보니 결혼이란 게 별건가 싶더라고요. 그냥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존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행복한 기분을 한순간에 망치는 사람과 사건이 몇 년 전에 생겼어요. 어느 날부턴가 이유도 없이 제가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입이 좀 짧은 편이라 밥을 많이 안 먹지만 자주 먹긴 해도 눈에 띄게 살이 많이 찐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살이 찌길래 이제 나도 나이살이 먹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평생 끊어본 적 없는 헬스장을 끊어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헬스를 다녀도 여전히 살이 찌더라고요. 먹는 양은 같고 그마저도 운동으로 다 칼로리 소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여자라면 다 저와 같은 생각일 텐데 살과의 전쟁이 제일 큰 스트레스잖아요. 보는 사람마다 인사가 왜 이렇게 살이 쪘냐, 결혼하더니 이제 관리도 안 하는 거냐 하는 말들이었어요. 한 6개월 정도 운동과 식단을 병행했는데 운동도 안 되고 식단도 안 되는 걸 느끼곤 병원에 찾아갔어요. 근데 그 병원이 이런 내과가 아니라 다이어트 전문 병원을 찾아간 거죠. 유명한 다이어트 전문 병원을 찾아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약을 받아 먹었는데 초반에는 조금 빠지는 것 같더니 더 찌는 걸 보곤 아무래도 내과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1년이 지나서 대학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검사를 마치고 난 뒤 저는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제 병명은 쿠싱 증후군이라는 병이었는데 비정상적인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분비가 과다 분비되어 체중이 증가하고 당뇨병, 고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었어요. 당시에 저는 난생 처음 들어본 병명이었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원인까지 그야말로 멘붕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그냥 한 여자로서의 인생이 통째로 날아간 기분이었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치료가 가능하다며 고칠 수 있다고 저를 위로해 주었는데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가 있다고 하였어요. 치료 방법은 있다고 해도 당뇨에 고혈압 같은 합병증이 생기니 그때 당시 저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먼저 뇌하수체 선종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여 수술을 먼저 받았는데 너무 절망적이게도 수술을 받은 후 재발이 되었어요.
재발이 되면서 우울증까지 같이 왔고, 저는 인생을 포기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까지 했었네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제 옆에서 저를 붙잡아 주었고, 저를 웃게 만들어 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이 아니었음 아마 저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쿠싱병의 재발로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해가며 몸을 고쳐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님, 옷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77이에요? 88이에요? 동서, 나 옷마다 다르게 입는데 왜? 아, 제가 선물로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형님이 맞아야 드리니까 물어보려고요. 저는 평생 살이 안 쪄봐서 잘 모르거든요. 저같이 챙겨주는 동서도 없죠? 그래, 동서. 동서 마음은 고마운데 난 괜찮아. 동서야 워낙 직업도 그렇고 스타일도 너무 멋진데 난 몸이 이래서 동서가 주는 옷은 못 입을 것 같아. 너무 고마운데 그냥 마음만 받을게. 아니, 형님. 아프셔도 자꾸 그러니까 몸이 더 퍼지죠. 그러게 말이야.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좀 먹고 그러니까 살이 찌는 것 같고 그러네. 아휴, 안타깝다, 정말. 여자로 태어났는데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아프다 보니까 이제 더 놓게 돼서 편한 게 좋더라고. 형님, 그건 편한 게 아니라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식단 조절하면서 하루 외식하면 하루 굶어요. 그래도 나이살 때문에 빠지질 않는데 형님은 아팠던 사람이 왜 그러세요? 제가 너무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 알았어. 건강 챙길게. 그리고 난 이제 아줌마 다 돼서 모델이라는 동서랑 나랑 달라. 모델 아니어도 7788 입고 있는 여자 보면 무시하는 거예요. 형님, 나중에 애들 학부모 모임 나가보세요. 엄마들끼린 딱 무시한다니까요. 살 뒤룩뒤룩 찐 여자. 애들도 학교에 오면 부끄럽다고 싫어해요. 최소한 부끄러운 엄마는 안 돼야죠. 관리 시작하세요, 이제부터라도. 충고 고마워. 나도 노력해볼게. 물론 동서 옆에 서면 제가 뚱뚱하고 초라해 보이는 걸 느끼긴 했지만 동서는 외형적인 문제를 모든 일에다가 다 끌어들여 본인이 엄청 대단하고 관리 잘하는 사람인데 저는 한심하고 살만 찐 여자 취급을 하니 때로는 가족들 앞에서도 나부끄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어머니, 형님한테 걸레로 집 한번 싹 닦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렇게라도 운동하셔야죠. 예, 물걸레 청소기 있는데 무슨 걸레질이야. 어머니, 이거 얼마나 칼로리 소비가 많이 되는데요. 저는요, 청소할 때도 그냥 안 하고 운동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빨리 형님한테 걸레질하라고 시키세요. 하긴 그래. 너같이 멋진 몸매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지. 그네, 그럼 너 운동도 할 겸 걸레질 좀 할래? 그래요, 형님. 어서 걸레부터 빨아오세요. 어머님, 동서, 나 그냥 이따 밥 먹고 설거지 할게. 오랜만에 만난 가족 모임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걸레질을 시키는 동서를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제가 분명히 환자인 걸 아는데도 늘 저를 한심하게 생각했죠. 말로는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저라고 살을 안 빼고 싶겠냐고요. 살이 안 빠지는 건데 말이에요. 그렇게 밥을 먹자마자 동서가 저를 일으켜 세워 설거지를 시켰어요. 형님, 설거지할 때 발 뒤꿈치 들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하세요. 형님 엉덩이가 너무 처져서 어떡해요? 살이 다 흘러내리는 것 같은데 이거 다 엉덩이예요?
그러고 보니 너 엉덩이가 완전 밑에 가 있다. 아이, 제 몸이랑 동서 몸이랑 비교가 되겠어요, 어머님. 형님, 얼굴은요, 성형외과 가야 하지만 몸은 노력한 만큼 만들어진다니까요. 돈 안 들이고 멋져질 수 있는데, 아유, 우리 형님 정말 고집도 세. 아이, 동서가 내 병에 대해 잘 모르나 본데. 형님, 아무리 병에 걸렸다고 해도 그렇죠. 형님이 이렇게 약해 빠졌으니까 병도 못 이기는 거라고요. 작년보다도 더 찐 것 같은데 한 해 지나면서 계속 불면 안 돼요. 이제 편한 옷도 적당히 좀 입으시고. 아이고, 얘 둘째야. 그나저나 나 친구들 모임이 곧 있는데 입을 옷 좀 네가 봐주면 안 될까? 어머니, 당연하죠. 그거 제 전문이잖아요. 같이 봐요. 하도 동서는 제 병에 대해 심각성이 없었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병이 다 있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저희 시댁에서도 제 병이 그렇게 심각한 병인 줄 인식을 안 하고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았고, 동서는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 같았어요. 환자를 무능한 사람으로 보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와 동서를 만나면 마치 다른 잣대로 보는 세상에 온 느낌 같아도 내 집으로 가면 어떻게든 이 병을 고치자고 하는 누구보다 든든한 친한 남편이 있고 귀여운 내 아이들이 있으니 힘을 얻곤 했죠. 비록 제가 아프지만 저희 가족들은 저를 좋은 사람으로 봐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동서를 이뻐하는 이유도 모델인 동서가 돈을 꽤 잘 버는 편이라 시어머니에게도 뭘 주거나 하는 게 후했어요. 어머니, 제가 가방 하나 드릴게요. 이 옷에 가방이 약간 아쉬워서. 이건 저도 받은 건데 어머니 하셔도 돼요. 와, 우리 어머니 너무 멋지다. 그럼 이 가방 내가 한 번만 들고 너 다시 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안 그래도 어머니 좋아할 만한 거 몰라서 몇 개 가지고 왔거든요. 형님, 좀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저 지금 손이 모자라서 차에 있는데. 그래, 첫째 넌 가만히 있지 말고 네가 운동 삼아 갔다 와. 그래, 알았어. 좀 도와줄게. 차는 집 앞에 대놨지? 네, 형님. 걷지 말고 달려서 갔다 오세요. 운동해야죠, 운동. 제가 시간 재고 있을 거예요. 꼭 말을 해도 저렇게 약 올리며 말을 하는 동서였어요. 차에 가보니 상자로 쌓여져 있는 쇼핑백들이 천지였어요. 양팔에 주렁주렁 들고 시댁으로 가니 시모가 박수를 치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나, 이게 다 몇 개야. 이걸 다 너한테 그냥 준다고? 당연하죠, 어머니. 전 절대로 이런 데 돈 안 써요. 그냥 다들 저한테 협찬해주고 들고 다니면 돈도 주고 그래요. 우리 며느리 참 대단하다 정말. 네 덕에 내가 호강한다. 저한테 한 번만 들고 사진 찍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피곤해 죽겠어요. 어머니, 저 외출할 때 아무거나 입어보는 게 소원이라니까요. 다 계산해서 입어야 돼요. 그것도 피곤해 죽겠어요. 뭐 입을 때마다 돈 있긴 하지만요. 아이고, 역시 여자가 예쁜 게 재산이라더니 정말 그러네. 당연하죠, 어머니. 죽는 날까지 여자는 예뻐야 돼요. 어쩌면 이런 복덩이가 왔을까, 우리 집에. 안 그래도 네 톡에 올려놓은 사진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주니까 며느리 너무 예쁘다고 부러워하더라. 그래서 내가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 좀 했단다. 정말요? 저도 어머니 자랑 엄청 하는데 제가 어머니 가방이랑 신발은
평생 책임질게요. 멋지게 입고 다니세요. 동서는 이렇게 저랑 비교되는 행위 자체가 즐거운지 매번 셋만 만날 때마다 이렇게 뭘 바리바리 가지고 왔어요. 막상 제가 있으면 투명 인간 취급을 하면서도 저를 꼭 불러내서 같이 있으려고 했거든요. 물론 만났을 때 하는 지적은 빠진 적이 없었죠. 그리고 한 달쯤 지나 동서가 시어머니 없이 단 둘이 만나자고 연락이 급히 왔어요. 아, 형님, 또 편한 옷 입었네요. 이러고 오신 거예요? 준비하고 올 시간이 없었어. 안 늦으려고 급히 챙겼지. 형님은 따로 외출 준비를 해요? 아유, 그런 건 아침에 다 끝내놔야죠. 전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 일 없어도 다 준비하거든요. 그래야 남편이 깨서 제 얼굴 보고 기분 좋게 출근하죠. 남자 바람 피우는 이유가 살찌고 변한 아내 때문이래요. 우리 남편은 안 그래.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 어머, 하주버님도 남잔데 몸매 좋은 여자 보면 설레죠, 형님. 젊으면 못 따라가도 관리로 몸매는 지킬 수 있다니까요. 풀어지지 말고 다니세요. 제가 형님 옷은 다 챙겨 드릴게요. 알았어. 근데 오늘은 왜 우리 둘만 보는 거야? 아, 제가 형님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부탁? 형님 애들 오후에 보내고 나면 시간 좀 되시죠? 실은 제가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촬영이 있는데 항상 도와주는 친구들이 그날 지방 스케줄이 있어서 사람을 급히 구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편한 사람이랑 하고 싶어서. 내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할 수 있는 일이야? 당연하죠. 옷 같은 건 다 준비돼 있으니까 대기실 조금 치워주고. 아, 당일에 저 가방 2개만 챙겨와 주세요. 색깔 밝은 거 하고 어두운 거 몇 개만요. 그럼 애들 보내고 준비해서 갈게. 가방은 옷장에 있어? 네, 맞아요. 아, 역시 나한텐 우리 형님뿐이야. 늘 말에 가시가 있어서 같이 있는 게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오죽 급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찾아와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저도 하루 정도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서 집에 들러 가방을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옷장에서 톡하고 발등으로 뭔가가 하나 떨어지더라고요. 위쪽에 올린 상자 틈에서 떨어진 서류 뭉치였는데 의자를 밟고 다시 올려두려고 하다가 와르르 쏟아지고 말았어요. 다시 잘 담아서 넣어두려고 보는데 밖에 메모지가 눈에 띄더군요. 2019년 가방, 2020년 신발, 장 회장, 김 대표.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니 통장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보는구나 싶었는데 안을 가만히 보니 동서가 몰래 만든 마이너스 통장이었어요. 어머니에겐 공짜로 받았던 가방이며 신발이 모두 동서 손으로 직접 구매한 것이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심지어 하루에 몇 천 가까이 된 금액을 가방으로 쓰는 것도 식은 죽 먹기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려고 하는데 동서에게 출발했냐는 연락이 계속 오는 바람에 일단 가방에 넣어놨습니다. 동서에겐 잘 얘기해서 다시 전달해야겠다 생각했죠. 분주한 현장에 도착하고 나니 동서가 저를 한쪽으로 슬며시 부르더라고요. 형님, 오늘 제가 아줌마라고 그냥 부를게요. 어? 사람들이 가족인 거 알면 안 돼서 그래? 아무래도 그렇죠. 게다가 제 형님이라고 하면 어려워서 일도 편하게 못 시키고 동서가 형님 불러서 부려먹는 느낌도 조금 그렇고 해서 죄송해요. 하루만 봐주세요. 전속으로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워낙 말이 많은 곳이라고 하니 저도 가족관계를 숨기고 일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치우고 도우면서 촬영을 도왔어요. 동서는 사람들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자, 오늘 우리 집 일 도와주는 분인데 함께 왔으니까 깨끗하게 써주세요. 우리 아줌마 너무 고생시키지 않게 잘해주셔야 돼요. 부탁드릴게요. 파출부로 전략시켜 소개를 하더군요. 속이 끓는데 참고 몇 시간만 견디자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던진 쓰레기가 금방 차더라고요. 잠시 화장실에 가서 버리고 온 사이 메이크업 하는 분이 언니, 나 그 돼지 얼굴을 못 봤다? 이따 올걸. 턱이 이런다니까. 이젠 턱이 3개야, 3개. 미치겠다. 한번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데리고 왔네. 근데 내가 쪽팔려서 그냥 아줌마라고 부른다고 했어. 솔직히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싫잖아. 아휴, 나 아까 봤는데 되게 잘 치우던데 그 덩치로? 얘, 너 등 봤니? 스모 선수 같지? 웬만한 남자보다 넓다니까. 아우, 내가 살 빼게 도와주겠다고 입이 아프도록 말하는데 죽어도 고집 안 꺾어. 난 거울 보면 죽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약간 비위 좋잖아. 둔감하고. 그나저나 아무리 형님이라고 해도 같이 다니기 싫겠다. 누가 돼지랑 다니고 싶겠니? 그래서 같이 어디 갈 때도 약간 떨어져서 걸어. 돼지 냄새가 나한테까지 날 것 같아. 어머머, 너무 웃긴다. 근데 나도 저런 형님 만나면 어떡해? 끔찍하다, 정말. 난 사실 저 배랑 등이랑 살이 덕지덕지 붙은 거 보고 있는 것도 힘들어. 허벅지 살도 너무 많아. 뒤뚱거리면서 걷잖아. 그나저나 우리 아주버님이 바람 만난 게 신기해. 저런 여자랑 한 침대에서 생활한다니 끔찍하다 정말. 언니, 그냥 식모로 두는 거 아닐까? 와이프가 저러면 남자들 다들 뒤에 여자 있을걸? 그치? 나도 그 생각이야. 근데도 지 남편은 아니란다. 무슨 자신감으로 지 남편은 아니라고 하는지. 눈에도 살이 쪄서 안 보이나 봐.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그런가 봐, 언니. 언니는 오늘도 피부 컨디션 최고네. 그 얘기를 듣는데 쓰레기 봉지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제 이름조차 이야기를 안 하고 돼지 돼지 부르는데 뒤에서 얼마나 그간 제 욕을 해왔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았죠. 그것도 아픈 사람을 두고 말이에요. 어쩐지 이 사람들이 절 스칠 때마다 픽픽 웃던 모습들이 왜 웃었는지 그제야 비밀이 풀리더라고요.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살이 찐 건데 그게 무슨 죄예요? 이 모습으로 제가 모델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민폐를 끼친 것도 아닌데 지들이 뭔데 아픈 사람한테 그딴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저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급히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보이는 제 모습을 보는데 이런 모습에 말 한마디 못하는 제 자신이 서글퍼 눈물이 났어요. 저도 제 집에선 귀한 딸이고 귀염 받고 자랐는데 왜 동서라는 여자 앞에선 그렇게 한심한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 이번에 이 이야기를 참고 넘어가면 앞으로 동서와 만나는 것도 마음이 꼬여서 이번엔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간 저도 부딪히지 않으려고 참고 꾹 눌렀었거든요. 속으로 그래, 너 그렇게 잘난 거 뽐내고 살아라. 그것밖에는 없지? 하면서요. 사실 서방님과 동서 싸움이 잦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가정이 편안하지 않으니 자꾸 자기 치장하고 내보이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전 2개를 바꾸라고 한다면 무조건 행복한 가정을 택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넘어가 주면 더 바보란 걸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될 것 같아 전화를 걸어 동서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를 다 토해냈습니다. 돼지? 동서, 사람이 어떻게 그래?
내가 돼지라서 동서한테 피해준 거 있으면 말해봐. 그리고 같이 다니기 싫으면 안 다니면 되잖아. 인연 끊고 지내면 그만이야. 형님, 제가 형님 나쁜 길로 데려가는 것처럼 그래요? 그리고 돼지라고 한 건 사실 형님 앞에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충격 요법을 써서라도 형님이 살 뺀다면 좋겠거든요. 그 몸 보면 죽고 싶지 않으세요? 나라고 안 빼고 싶냐고. 나 환자라고 몇 번을 말했어. 동서는 귀가 먹었어? 아픈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동서 그렇게 몸뚱이 하나 믿고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야. 동서는 자기 몸 하나 믿고 사는 것 같은데 동서 사정 모를 줄 알아? 빚더미 앉아서 꾸미고 남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살잖아. 난 최소한 내 가정, 우리 아이들한텐 좋은 엄마야. 살찌는 병 있다는 거, 그거 다 나약한 돼지들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살쪄서 흉한 아뇌 돼지 같은 엄마가 뭐가 좋아요? 제가 형님 하면서 배려하고 말하니까 제 이야기 무시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형님한테 돼지 잡내 심하게 나요. 아주 진동한다고요. 땀 냄새도 너무 역겹고 옆에 있을 때마다 구역질 나요. 그리고 아프면 밖에 나오질 말고 집에서 있으시던가. 돌아다닐 건 또 다 돌아다니면서 뭐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자로 안 보고 그냥 돼지로 보죠. 그래서 살 빼라고 저는 하는 거예요. 형님이 그냥 병 걸렸다는 핑계 대는 것 같아서요. 돌려서 말해도 못 알아들으셔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님. 제발 눈치 좀 챙겨보세요. 뭐라고? 동서,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고 있어? 그럼 동서는 그렇게 향기롭게 만들려고 아무도 모르게 돈 퍼붓고 펑펑 쓰면서 사는 거야? 참 애처롭다, 애처로워. 난 내 돈 한 푼도 안 써요. 왜냐고? 사람들이 나만 보면 입어달라, 가방도 한 번만 들어달라고 애원하니까요.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하세요. 가방 몇 개 줄 테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오늘 분명히 동서한테 사과하라고 했어. 저는 안 하고 싶은데요. 맞는 말만 해서. 그래? 그럼 후회해도 난 모르겠네, 이제. 내가 조만간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려고.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을까요? 돼지 냄새 나는 한심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을지, 제 말을 들을지 한번 봐요. 이 기회에 형님 위치가 어떤지 알게 되겠네요, 스스로. 그래, 두고 볼게. 사실 저는 그날 동서 옷장에서 들고 온 20개 가까이 되는 통장을 저는 좋게 돌려줄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악한 의도로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막말을 하는 동서를 보면서 이 기회에 콧대를 한번 제대로 밟아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형님 취급을 받고 싶은 마음은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자기 몸뚱이 하나 믿고 자기 외에 모든 사람을 짓밟고 사는 동서에게 제대로 형님 노릇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 가족 모임을 기다리면서 전 나름 갈고 닦으며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동서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마음도 있었는데 그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시간이 흘러버렸죠.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던 그날 동서는 또 저를 향해 비수를 꽂는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형님, 설마 더 찐 건 아니죠? 그놈의 치료는 진짜 하고 있긴 한 거예요? 쿠싱인가 뭔가 그 병은 맞아요? 나한테 관심 꺼 동서. 어머니. 저번에 형님이 저 촬영 때 도와주셨어요. 아이고, 그랬니? 서로 그렇게 도와주면서 지내면 좋지. 근데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어머님. 동서가 절 보고 파출부 아줌마라고 해서요. 아니, 얘
아무리 그래도 네 형님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니? 그건 좀 심했구나. 아니, 어머님, 제 입장에선 형님 상태가 조금 그래서 소개하기가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모델인데 88 사이즈 형님은 심하잖아요. 그리고 가족인 거 알면 불편하니까요. 그러게. 아픈 사람한테 돼지라는 소리까지 하고. 어머, 아직도 그걸로 삐지셨어요? 제대로 사과해. 난 사과 받아야겠어. 아이고, 둘이 싸웠니? 그만해라, 시애미 앞에서. 어머니, 그만하라뇨. 제가 살이 찌고 싶어서 찐 것도 아니고 아파서 찐 건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한테 절 돼지라고 불렀었더라고요. 예, 둘째야. 아무리 그래도 형님한테 너도 사과해라. 어머니, 저 그날 울면서 형님한테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형님이 끝까지 안 받아주셨어요. 저도 얼마나 더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어머니. 나한테 죄송하다고 했다고? 동서, 연기 좀 작작해. 형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진짜 무릎이라도 꿇어야 마음이 풀리세요? 어머님, 저 형님한테 죄송하다고 했어요, 정말.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남편과 시동생이 도착한 자리에서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중대 발표 느낌인데? 여보, 무슨 이야기야? 제가 얼마 전에 동서 촬영을 도우러 갔다가 제 뒷담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돼지라고 부르면서 무시하는데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요. 재수씨, 정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전 형님한테 어떻게든 충격요법을 써서 병이 있다고 해도 노력은 하셔야죠. 워낙 제가 평소에 말을 하는데도 듣질 않으셔서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충격요법? 그럼 나도 오늘 동서가 말한 그 충격요법 좀 써야겠네. 그리고 저는 사람들 앞에 카드처럼 통장을 쫙 펼쳤습니다. 동서하고 둘이 풀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네. 여보, 이게 무슨 통장이야? 잠시만. 형님, 이걸 어떻게... 내가 가방 챙기러 갔다가 떨어졌는데 좋게 돌려주려고 했는데 우리 동서가 하도 충격요법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야. 아니, 이게 지금 얼마야? 영민이도 알고 있었냐? 어머님, 이거 아니에요. 이거 형님이 가짜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동서한테 애원하면서 줬다는 가방을 왜 모두 동서 돈으로 샀는지 참 궁금하네. 그렇게 예쁜 사람을 아직 못 알아본 걸까?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게. 당신, 이거 지금 다 뭔 돈으로 산 거야? 현금 서비스에 사채까지 쓴 거야, 지금? 당신 미쳤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정말? 여보, 이거 다 오해야, 오해. 형님이 나 미워서 저러는 거라고. 형님,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단 둘이 이야기해요.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해면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고 떳떳하게 풀어. 난 동서가 워낙 떳떳하고 멋지게 사는 척 굴어서 그런 줄 알았지. 이거 내가 잘못 본 거야? 입이 있으면 이야기해봐. 알고 보니 동서는 본인 사치를 위해 여기저기에 돈을 빌렸고 심지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스폰까지 받아가며 애인 노릇을 하고 그렇게 받은 돈으로 빌린 돈을 메꾼 정황까지 발견이 돼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시동생도 그걸 알고는 난리가 나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발악을 했죠. 동서는 그제서야 제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저는 그런 동서를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이거 왜 이래? 나한테 돼지 냄새 난다며. 나 같은 인간한테 빌기까지 해? 난 가볼게.
더는 동서하고 말도 섞고 싶지 않거든. 어머니도 이제 다 동서 싫지 아셨으니까 저한테 동서하고 풀어라 이런 소리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당당히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동안 참고 묵었던 모든 게 쫙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촬영장에서 제 손을 벌벌 떨리게 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절 보며 비웃게 만든 동서의 최후를 제 손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게 믿기진 않았지만 어머니와 가족들 모두 앞에서 동서가 어떤 인간인지 제가 당한 일, 그래서 앞으로 더는 풀 수도 없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죠. 속 넓은 형님 노릇은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요. 결국 시동생은 동서의 빚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이 왔고 스폰을 받았다는 사실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서로 재산분할 할 것도 없이 위자료 받을 돈도 없어 그냥 합의 이혼하고 갈라서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뒤 같은 지역에서 살다 보니 정말 우연치 않게 동서를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동서가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핸드폰 가게 오픈식에서 행사 도우미로 춤을 추고 있더군요. 그런데 살이 찔 대로 쪄서 얼굴도 못 알아보겠고 배도 툭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급하게 눈을 피하며 얼음장이 되어선 춤도 제대로 못 추고 있었는데 항상 사치스럽게 본인 꾸미는 게 여자의 미덕이라고 우기며 살던 동서가 저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 정말 충격이란 말밖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렇게 살이 쪄 나이 든 모습을 보니 동서의 인성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동서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며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참, 저런 동서를 보고 느낀 게 많았어요.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저는 여전히 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열심히 병원에 다니며 건강관리에 힘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유머 감각 넘치는 항상 절 웃게 해주는 남편과 우리 아이들과 매일 웃으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답니다. 외적으로는 88 사이즈인 여자지만 내적으로는 44 사이즈인 건강한 여자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